이른 새벽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차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 중에 점령당한 도시를 몰래 떠나려는 자들이에요. 운 나쁘게도 밤새 눈이 내린 탓에 마차는 더디기만 하고요. 이제 서서히 배가 고파 오지만 식당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후 3시, 쫄쫄 굶은 사람들을 태운 마차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다다랐을 때, 한 여자가 자신의 의자 밑에서 흰 수건이 덮인 커다란 바구니를 꺼내는데요. 거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빵과 소세지, 과일은 물론 술까지 담겨 있었고요. 이 선량한 여자는 자신의 음식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줍니다. 이 여자는 바로 비계덩어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매춘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매춘부 여자에게 가졌던 처음의 경계를 풀고 비계덩어리에게 깊이 감사하면서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자 사람들은 돌변하고 맙니다. 인간의 위선, 비겁함, 추악한 기만을 낱낱하게 보여주는 작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파상의 소설 비계덩어리입니다. 온갖 것을 탐했지만 아무 것에서도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 모파상의 유명한 묘비명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느낄 수 있듯이 모파상은 좀 냉소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시선이 작품에도 아주 한껏 담겨 있고요. 모파상의 그런 단편 가운데 읽을 때마다 정말 깁생에 빠지게 되는, 시간이 지나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 비계덩어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프랑스의 노르망디, 그 중에서도 루앙 지역이에요. 지금 이곳에는 전투에서 진 병사들이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잔병이 된 아군을 보여주면서 소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막 곧 이 도시에 적군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사람들은 정말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막 상점은 문을 닫고요. 거리에는 정적만이 감돌아요. 막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했는지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이 차라리 이 적군이 빨리 와서 이 상황이 닥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적군이 이 도시에 도착을 하죠. 이 적군들은, 군인들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막 밥 내놔라 하고요. 막 순순히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은 또 위험에 빠지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 비위를 거스르기 싫으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은 막 돈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진짜 그야말로 엉망인 아주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도시 한 곳에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손님 10명이 타고 도시를 떠날 예정입니다. 이들은 막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는 걸 보고 막 몰려들까 봐 새벽에 조용히 출발하기로 해요. 새벽에 떠나기로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전날 저녁부터 밤새도록 눈이 내려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말 4마리로는 이 마차를 끌 수가 없어서 말이 6마리가 마차에 메어졌고요. 마침내 천천히 마차가 출발을 합니다. 눈을 뚫고요. 그러는 동안 서서히 날도 밝아요. 그제야 이제 마차에 탄 승객들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새벽에 출발했을 땐 너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아예 몰랐거든요. 보니까 마차의 제일 안쪽 좋은 자리에는 와인 도매를 하는 상인 루아조 부부가 있었어요. 루아조, 이 사람은 참 장사 수완이 좋다 못해 거의 사기꾼 소리를 듣는 그 정도로 장사를 해서 재산을 불린 사람이고, 이 캐릭터가 좀 막 농담꾼에 막 목소리도 큰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루아조 부부보다는 조금 더 상류층인 라마동 부부가 있는데요. 이 라마동은 공장을 막 3개나 가지고 있는 부자에다가 뭐 훈장도 받은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옆에 가장 귀족, 이 셋 중에 가장 귀족인 위베르드 브레빌 백장 부부가 있어요. 이름부터 참 어마어마하죠. 위베르드 브레빌. 가문 자체가 명함이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재산도 아주 많고요. 그리고 가문의 역사도 참 으리으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서서 승객이 모두 10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소개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면면도 볼게요. 일단 수녀가 2명, 아주 참 고요한 그 수녀가 2명 계셨고, 그리고 젊은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 커플은 아니고 각각 이제 따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남자는 앞서서 소개한 이런 상류층 귀족과는 좀 다른 혁명을 꿈꾸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비계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진 매춘부였습니다. 이 여자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귀족 부인들이 갑자기 서로한테 친근감을 느끼면서 막 대화를 시작해요. 저 천박한 여자와는 좀 우리는 다르잖아요. 또 이 가난한 남자를 본 이 부자 아저씨들 3명도 막 자기들 재산 얘기를 하면서 저 남자와는 벽을 치죠. 참 절묘한 장면인데요. 그러나 저러나 마차는 너무너무 느리게 가고 있어요. 이 속도면은 우리가 원래는 한 점심쯤에는 도착해서 식사를 해야 될 그 식당, 여인숙까지 뭐 오늘 밤에나 도착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나 늦게 가고 막 와중에 마차는 막 눈구덩이에 빠져서 또 시간이 지체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극심한 허기를 느낍니다. 새벽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점심이 지나도록 아직 뭐 도착하기는 아직 멀었고 우리는 준비한 뭐 음식도 없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막 수다 떨던 그 사람들도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고 그냥 마차 느릿느릿 가는 마차 안에 있을 따름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후 한 3시쯤 마차가 마을 하나 없는 아주 그냥 탁 트인 벌판에 다다르는데요. 그때 비계덩어리 그 매춘부가 몸을 굽혀서 자기 의자 밑에 있었던 커다란 바구니를 꺼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접시를 하나 꺼내고 그리고 닭고기와 빵을 꺼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음식 냄새가 이제 마차 안에 막 퍼지고 사람들은 막 저 먹는 것을 훔쳐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죠. 그때 그 농담꾼, 사기꾼 이 루아저가 야, 부인은 참 준비성이 좋군요 하면서 말을 걸어요. 그러자 이제 비계덩어리가 음식을 좀 나눠드릴까요? 라고 답을 하는데 루아조는 아주 흔쾌하게 아유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어요. 막 자기 아내한테도 권하고. 근데 사실은 이 지체 높으신 분들이 자기 체면 때문에 음식을 나눠달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아조가 물꼬를 튼 셈이죠. 루아조가 물꼬를 터줬으니까 비계덩어리가 뭐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권하고 싶은데 실례가 될까봐 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루아조가 이제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은혜로운 분의 호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예의다 막 이렇게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위베르드 브레빌 어마어마한 귀족 백작께서 아주 거만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소라고 하면서요. 이제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이 커다란 바구니에 가득 담겨있던 그 온갖 음식을 다 먹습니다. 바구니가 비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아까처럼 저들끼리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이 음식을 준 사람을 배제하고 대화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비계덩어리에게도 말도 걸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세워뒀던 그 벽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침내 한밤중이 되어서야 점심에 도착하기로 했던 그 장소에 도착을 해요. 무려 11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안도할 틈도 없이 마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적군들이었습니다. 상대편 군인들. 적군의 장교가 이 10명 모두를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면밀하게 막 조사를 해요. 이 사람들을 붙들고 계속 시간을 끌고 그 긴 조사를 마친 후에야 겨우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모일 수가 있었어요. 인제 드디어 인제 밥을 먹나 하는 순간 여인숙 주인이 나타나서 여기 엘리자베트 루세 양이 누구십니까?"라고 해요. 예. 엘리자베트 루세. 처음으로 비계덩어리의 이름이 드디어 이 중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비계덩어리가 깜짝 놀라서 네 전데요." 하니까 그 여인숙 주인이 하는 말이 "저기 저 군인 장교가 당신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오시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계덩어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위험 있게 고상하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혹시 얘가 이렇게 거절해서 우리한테도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또 백작이 나서서 아주 좀 꼰대스럽죠. 나서서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너의 거절이 지금 우리 거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얼른 가 봐라."라고 막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비계덩어리가 "내가 가는 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가요. 그리고 10분 뒤에 막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돌아와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니 내가 왜 그러는지 이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냥 너무 어떤 모욕감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인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참 선이 확실한 이유는 말해 주지 않잖아요. 참 사리 판단이 분명한 인물이에요. 사람들은 궁금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눈앞의 음식을 기분 좋게 먹고 너무나 하루 종일 이 여정에 피로했던 몸을 각자의 방에 누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아니 마당에 나가 보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마당에는 마차만 덩그러니 말도 없고 마부도 없고 마차만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마부는 마을 술집에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또 백작이 아주 또 백작다운 태도로 꾸짖으면서 "아이 자네는 지금 우리 가야 하는데 여기서 뭐 하나?"라고 하니까 마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마차에다가 말을 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 지시를 저 장교가 내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 마이 갓. 이제 어젯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요. 고민 끝에 백작을 비롯한 이 부자 아저씨 3명이 장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비계덩어리의 뒷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아끼는 책 팔아요.